안녕하십니까. 스타 글쓰기 센터 소장 심원입니다. 오늘은 학생들의 글쓰기 지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학생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개인별 페이지입니다. 학생들이 과제를 올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일주일에 5번 정도, 학원을 오는 날 제외하고 한 5번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학생들의 글을 다시 피드백하고 멘토링 해주는 이 과정이 저에게는 굉장히 괴롭고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학생들이 쓰는 글의 수준이 워낙 낮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뭐 한 문장도 제대로 못 쓰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지나치게 길게 쓰거나 뭐 문장과 문장이 연결이 안 되거나 뭐 이제 그런 문제들을 다 일일이 확인을 해야 돼서 참 힘듭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해야지만 글쓰기 실력이 늘기 때문에 제가 거의 오전에는 이제 학생들 글 보고 피드백하는 걸 하고 있는데, 부모님께서는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학생 글을 몇 개를 보면서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 지금 학생이 쓴 글이 있는데요. 학생들은 먼저 수업 시간에 노트 테이킹을 하고요. 그 노트를 바탕으로 초고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듣고 수업 시간에 다시 조금 고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완성된 글을 이제 올리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이 올라오면 제가 피드백을 합니다. 이걸 이제 날마다 하는 거죠. 수도권 인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공공기관을 비수도권으로 이전하여 인구를 분산해야 한다. 첫 번째, 자, 이제 많은 학생들이 잘못 쓰는 건데, 첫 번째는 띄어쓰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부터 하나씩 이제 고쳐야 되는 거죠. 여기도 두 번째죠. 여기도 이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세 번째. 자, 이렇게 이제 눈에 보이는 부분들, 표기법 같은 것도 고쳐야 되고요. 인구가 한 곳에만 몰려 수도권 지역만 발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 문장이 좀 어색하죠. 왜 어색하냐면 주어가 없습니다. 수도권 인구 집중은 이런 문제를 야기한다. 뭐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수도권 인구 분산 정책은 이런 문제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주어 서술로 호응도 잘 안 되는 문장 많이 씁니다. 그다음에 인구가 분산되어 다른 지역들 또한 수도권 지역만처럼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썼죠. 뒷받침이 안 돼 있는 거죠. 질문을 해야 되는데요. 인구가 분산되면 왜 비수도권이 수도권처럼 발전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지만 이 다음 문장을 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모든 사람들은 같은 평등하게, 이게 좀 이상하죠? 같은 지워야 되고요. 여기서 같은이 아마 이제 평등하게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평등하게 라는 표현과 중복이죠. 한 문장 안에 같은 표현을 반복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평등하게 공공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도 전제가 뭐냐면 지금은 공공시설들을 활용할 수 없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해 보세요. 추가로 코멘트를 해줍니다. 그럼 이 학생이 이제 이 부분을 보고 그럼 추가적으로 어떤 공공시설이 있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다양한 직업이 사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여기도 주어가 없습니다. 막을 수 있다. 막는다죠. 막을 수 있다에 주어를 써주세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농업 관련한 직업이 사라진다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상하죠. 예를 들어 농업 관련 직업이 사라지는 것을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은 농업 관련 직업이 사라지는 걸 뭐 어떻게 막을 수 있냐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설명이 안 돼 있죠. 그러면 이것도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어떻게 농업 관련 직업이 사라지나요? 그리고 인구 분산 정책이 어떻게 관련 직업이 사라지는 현상을 막을 수 있나요? 국가 자체의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 발전할은 붙여야 되고요. 발전하다가 기본 형태잖아요. 발전할로 붙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질문이죠. 뭐 어떻게 발전할 수 있다는 건지 전혀 쓰지 않았죠. 어떻게 국가 경제가 발전한다는 겁니까? 자,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 문단으로 돼 있고 문장수로 따지면은 뭐 10개가 넘지 않는 것 같은데, 이 짧은 글 안에도 이렇게 고쳐야 될 게 많이 있고요. 단순히 표기법이나 뭐 문장 표현, 띄어쓰기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이 어떤 글을 쓸 때 그 글을 읽는 사람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글쓰기 수업을 들어도 이걸 과제로만 생각하고 그냥 써서 내면 끝이야. 나는 썼어. 나는 과제를 했어. 이런 식으로만 이제 하다 보면은 과제가 성의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열심히 썼다고 썼는데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는 습관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글을 쓰는 거죠. 그럼 이제 옆에서 보듯이 어떤 것들을 고쳐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쭉 점검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에게 마지막으로 어떻게 고쳤으라고 가이드를 해줍니다. 전체적으로 뒷받침이 부족하죠.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잘 안 되죠. 자, 이렇게 이제 한 편의 다시 쓰기에 대한 피드백이 끝났습니다. 그럼 그 피드백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다시 써서 올립니다. 한 편의 글이 어느 정도 좀 읽을 만한 글이 될 수 있게. 글쓰기 수준에 따라서 피드백의 수준도 달라지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문장을 쓰는 기초가 좀 부족하고요, 아직. 한 문장을 쓴 다음에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능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의 구체성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그냥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계속 이런 식의 글만 반복해서 쓰게 하면 생각이 늘지 않기 때문에 글이 늘지 않습니다. 추가로 뭘 더 생각해야 되는지 가이드를 해주고, 이런 훈련을 날마다 반복을 하면 조금씩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오전 시간에 학생들 글을 피드백을 하는데, 어떤 학생은 뭐 크게 고칠 거 없이 구조만 잡아서 끝내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생들은 정말 띄어쓰기 맞춤법까지 다 봐줘야 됩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으면 글이 늘지 않죠.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글이 늘지 않으면 생각이 늘지 않아요. 자기가 이해한 거를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지만 잘 쓰는 거거든요. 이런 글을 한 편을 써보면 뭔가 자기가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생각을 하는 훈련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 과정에서 다른 과목을 공부할 때도 더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꾸준히 한두 편씩 학생들 글 첨삭 지도하는 거를 올려볼 생각입니다. 혹시 글쓰기 지도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학원으로 문의해 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